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본 후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전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는 기계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지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의 지능이란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가드너 박사는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인 여러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다중 지능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능을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와 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자동화를 이루어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절감했는데요.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신해 단순한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인간이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란 우리말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기계가 특정 프로그래밍 없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 정보를 예측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즉 대량의 데이터를 접했을 때 스스로 규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범주이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유형입니다. 딥러닝은 여러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심층 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딥러닝은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복잡한 데이터를 잘 학습합니다. 퍼셉트론이란 사람의 신경을 흉내내서 기계로 구현한 연산구조이자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신경망은 인간의 뇌가 가지는 생물학적 특성 중 뉴런의 연결 구조를 의미하고 이러한 신경망을 본떠 컴퓨터로 구현한 네트워크 구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신경, 즉 뉴런은 여러 신호가 도착하면 신경세포체에서 이를 합치고 합쳐진 신호가 특정한 값을 넘으면 출력 신호가 생성되어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컴퓨터에서 흉내내는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퍼셉트론입니다. 이 퍼셉트론까지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되어 2개 이상의 층이 생긴 큰 규모를 이루는 인공신경망을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은 이렇게 여러 개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가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에게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텍스트 및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와 인간 언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와 개발을 포함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큰화. 이는 문장을 개별 단어나 토큰으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는 재밌습니다 라는 문장을 자연어 처리는 재미있습니다 와 같은 토큰으로 분리합니다. 품사 태깅. 이는 문장의 각 단어에 품사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는 재밌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자연어 처리는 명사, 재미있습니다는 동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문 분석. 이는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원에서 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에서 나는이 주어, 공원에서가 장소,
책을 읽었다가 동사구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의미 분석. 이는 문장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나가 사과를 먹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감성 분석. 이는 텍스트에서 감정이나 의견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다 라는 리뷰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추출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컴퓨터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대화를 생성하고 더욱 정교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은 검색 엔진, 음성 인식 시스템, 기계 번역, 챗봇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짧은 시간 안에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몇 가지 추천 영상을 따로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성할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간의 의존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환경을 생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파이썬 가상환경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파이썬 인터프리터,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캡슐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각기 다른 라이브러리와 파이썬 버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상환경을 사용하면 이러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는 numpy 1.18 버전이 필요하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numpy 1.20 버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전역 환경의 두 버전을 동시에 설치하려고 하면 버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환경을 사용하면 각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가상환경을 생성하고 각 환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독립적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환경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venv 모듈이나 virtualenv, conda 등의 도구를 통해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프로젝트에 대해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 관리하면 프로젝트의 의존성 관리가 용이해지고 프로젝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venv 모듈을 이용하여 가상환경을 생성하겠습니다. venv 모듈은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폴더 생성. 새 폴더를 만들고 VS 코드에서 폴더를 오픈합니다. 가상환경 생성. VS 코드 터미널에서 python-m venv.env를 입력합니다. 위 명령어는 venv 모듈을 이용하여 .env라는 이름의 가상환경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색기 창에서 .env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가상환경 활성화. 폴더 안에 액티베이트 파일을 불러와 가상환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nv/scripts/activate를 입력하여 가상환경을 활성화합니다. 텐서플로우 설치. 커맨드 라인에서 .env가 표기되어 가상환경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p install tensorflow를 입력하여 텐서플로우를 설치합니다. transformers 설치. pip install transformers를 입력하여 트랜스포머를 설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실습에 필요한 가상환경을 생성하고 패키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치한 패키지를 임포트하여 모델을 불러오고 자연어 처리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